자,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임상에서 실패한 신라젠, 어떻게 기술 상장이 된 건가, 자,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반면에 기술 특례의 그 탈락한 업체가 최근에 그 1조 원 이상의 그 대박을 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신라젠이 임상회에서 실패를 하면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그 사과에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신라젠이 기술 특례를 통해서 증시에 그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한 그런 대다수의 그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도 실패를 하고 실적도 악화된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신라젠을 포함해서요. 자, 근데 반면에 기술 특례 상장에서 탈락한 그런 바이오 업체가 실패한 지, 증시 입성에 실패한 지 한 달 만에 1조 원의 기술 수출 그 계약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그런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은 그 6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그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그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기술 수출에 성공한 그런 내용을 보였거든요.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그런 사건인지 정말 이게 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브릿지바이오가 1조 5천억 원의 폐섬유증 신약 물질 기술 수출이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지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요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을 이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계약금만 600억 원을 지금 받고 그리고 제품 상업화 시에는 총 1조 원 이상, 1조 5천억 원을 수령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의 고배를 마신 뒤 불과 그 한 달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 좀 황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런 뭐 대박의 그 신약물질 기술 이전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서 수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상장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이 전문 평가 기관, 즉 기술 보증 기금,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한국 데이터, 한국 기업 데이터, 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 이제 두 곳에서 평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중 한 곳에서는 적어도 한 곳에서는 A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받았을 때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제 주로 이 R&D 연구를 많이 하는 R&D 투자를 많이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업체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장된 업체가 73개 업체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60곳, 60곳이 이제 바이오 업체일 정도로 82%네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이 바이오 업체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바이오 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에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자,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2005년도에 최초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한 업체가 바이로메드라는 업체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헤릭스믹스라고 이제 그 업체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이 업체가 상장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60개 업체들이 상장을 했는데 최근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기술 수출을 한 그 업체가 슈퍼 박테리아 바이오 신약을 그 기술 수출한 인트론 바이오를 비롯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개 업체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나오죠. 이익을 내는 기술 승례 상장 바이오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들밖에 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임상을 거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그 바이오 업체가 크리스탈이라든지 코아스템, 안트로젠 이렇게 이제 3개 업체에 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나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현재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특례업체의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이 주가의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그 부분에 이제 도화선이 됐던 것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코롱 티슈진, 예, 그 인보사 문제, 그리고 신라젠, 예, 임상 실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문제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 두 업체 모두 그 등급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예, AA 등급을 뭐 받은 바 있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팩사백이 AA 등급하고 A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상장 등록이 됐는데 2019년도에 그 65억 불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근데 현재 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지난해 영업 손실이 590억의 영업 손실을 냈고 올 상반기에도 지금 현재 26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뭐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업체들, 이렇게 특례 바이오 업체들이 특정 신약 개발에만 올인한 상태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팩사백 외에 뭐 다른 기전이나 후보 물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가 100% 임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업체 관계자의 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특정한 후보 물질을 가진 회사가 그 임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가 한순간에 급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라젠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대처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좀 대기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의 대책은 평가 전문 인력을 투입을 늘리고 있고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연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평가 기간이 4주, 8주인데 이 부분을 이제 늘려서 기술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 풀도 확대를 시켜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